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무지개를 보면 창의력이 생깁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샘솟는 창의력. 하지만 생각에서만 그친다면 아무런 가치도 활용도 할 수 없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공간, 무한 상상실로 함께 가보시죠. 남새와 푸새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현미와 백미의 차이는? 식생활 교육의 모든 것. 2013 식생활 교육 박람회. 유쾌한 과학에서 확인해보세요. 빛은 과연 물을 통과할 수 있을까? 망원경이 사물을 확대할 수 있는 원리는? 실험으로 알아보는 신기한 빛의 굴절 현상. 잠자는 아이디어를 깨워줄 국립과천과학관의 새로운 공간. 이곳은 머릿속의 상상을 실현 가능한 시제품으로 완성시켜줄 무한 상상실입니다. 각자의 생각 속에서 꿈틀대는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학생들인데요. 각자 어떤 이유로 또 어떻게 이곳 무한 상상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저는 학교에서 알려줘가지고 신청을 해서 제 아이디어를 내서 오게 됐고, 제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한 거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발명품을 다 어떻게 만들 건지 다 설계해놨고, 설계까지 해놨고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딱히 혼자서 만들 수가 없어서 이런 데가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오게 되었어요. 상상한 대로 설계하고 상상한 대로 만든다. 아이디어만 있고 현실로 이끌어낼 방법을 모른다면? 창의력이 샘솟는 특별한 공간, 무한 상상실에서 그 해답을 공개합니다. 세상엔 완벽히 새로운 아이디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 생활 속 물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 변화를 주어 또 다른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다는 점인데요. 이것이 바로 발명입니다. 21세기는 창조 경제 시대. 이제는 누가 어떻게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느냐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니만큼 아이디어는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며 노력에 따라 끝없이 개발될 수 있는 중요한 무형 자산인데요. 우리나라 연간 특허 출원은 15만여 건. 하지만 이 중 대학 특허 10개 중 7개가, 기업 특허는 절반이 휴면 상태이고요. 발명 특허 영재교육원에서 연간 제출한 아이디어 1000여 개 중 약 40개만이 시제품으로 제작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지식 재산으로 끌어올려야 할 때, 과학계통의 전문가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시제품 제작까지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마련됐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국민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그 시범 운영을 실시하게 될 기관들은 서울의 한국발명진흥회, 서울 광진국립도서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그리고 광주광역시 신창동 주민센터와 목포 공공도서관까지 총 6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우고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틀이 되어줄 무한 상상실. 본격적인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국립과천과학관에는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상상 토의실과 이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상상 공작실이 구축됐습니다. 상상 토의실은 참여자들의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공간으로 꾸며졌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 모든 것이 발명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시키고 조합하다 보면
자신만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 반짝, 상상 노하우, 상상 만들기. 국립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의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무한상상실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아이디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상상 반짝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상상 노하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아이디어를 보다 디자인화시키는, 구체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보유한 가공 장비를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상 노하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최소 4차례 이상 그 아이디어 보유자와 만나서 아이디어를 어떠한 소재로 그리고 어떤 가공 방법을 써서 만들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 설계 툴을 이용해서 그 유형화된 어떤 그 디자인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상 반짝 시간에는 생활 속 다양한 물품들에서 발명의 원리를 이해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이미지와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아이디어의 틀이 잡히면 상상 노하우에서 다른 참여자들이나 전문가와 함께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약 4주 동안 시제품의 실용성, 설계 초안, 가공, 그리고 소재와 디자인까지 꽤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과학을 선도하는 해외 각국에서는 이미 국민의 창의성 발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3,000개의 스토리텔링 클럽을 운영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 학생 창업 프로그램 알토 ES는 현직 CEO와 임원들이 직접 창업 코치로 활약해 학생 벤처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무한 상상실에서도 우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특허 교육과 사업화 컨설팅을 통해 연구기관이나 기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설계가 끝나면 이제 상상 만들기를 통해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갑니다. 상상 공작소에는 레이저를 이용해 정밀한 2차원 형상을 절단하거나 모양을 새길 수 있는 레이저 커터,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여서 입체 형상을 출력하는 3D 프린터, 그리고 정확하게 제어되는 칼날을 사용해 얇은 재료를 자르는 비닐 커터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상 반짝을 통해 막연하게 떠오른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다듬는 상상 노하우 시간.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모둠으로 설계한 결과물을 발표해보기로 했는데요. 각자 어떤 이유로 어떤 발명품을 제작할 계획인지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부터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시면 되고, 뭔 얘기를 하시냐면 본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가급적이면 많은 질문이나 지적이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셔서 본인 아이디어를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이제 보통 일반 가정에서 이제 요즘 고령화 시대가 돼가고 있는 시대에서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면 이제 TV를 볼 때 되게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난청이 오고 이제 보청기를 끼기는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TV 소리를 엄청 크게 틀어놓는데 이제 귀가 잘 들리는 저희들은 그게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되게 시끄럽고 TV를 같이 보기가 되게 껄끄러워요. 더군다나 이제 가까이 앉아서 보시게 되면 나으신데 이제 등을 기대고 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맨 뒤에 가서 소리가 들릴 때까지 높이시기 때문에 소리가 엄청 크게 나서 이제 리모컨의 소지는 거의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스피커를 갖다 이중으로 나오게 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리모컨에서 나오는 스피커를 거의 위주로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TV에 나오는 스피커는 이제 음량을 적당히 해서 일반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궁금한 건데요.
지금 이렇게 완전 TV를 본다고 했을 때 제가 할머니여서 저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시끄러운 거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여기 보면 이어폰 단자가 있어서 네, 이어폰으로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귀에 뭐 끼우는 걸 되게 싫어하셔서 그걸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도 방안이 대책이 있습니다. 스피커가 네. 조그매지면 조그매질수록 고음 들어갈 때 이렇게 울림이라든가 성능이 좀 안 좋은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죠. 혹시나 리모컨 크기의 그 스피커를 구겨놓게 되면 혹시나 그런 문제 있지 않을까 조금 제작할 때 되게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발명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주변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지속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누구든 발명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큰 물고기들이 산란을 했을 때 그 조그만 치어들이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분? 네, 있으시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 제가 생각을 한 건데요. 일단은 그 혹시 전통적인 그 물고기를 잡을 때 냇물가에 딱 놓는 걸 보면 그 이렇게 노즐처럼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져 있고 물고기가 쭉 들어가기는 쉽지만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응용을 해서 푸는 건데요. 이건 좀 크기의 문제긴 한데 여기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의 수족관 안에 칸막이를 넣어요. 근데 이 칸막이가 그 약간 사선처럼 되어 있어서 그 큰 치어들이 물고기를 낳으면 어쨌든 그 작은 물고기들은 본능적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면 양쪽 끝으로 모이는데 그러면 이 양쪽 끝에 칸막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달아나게 되죠. 근데 이제 작은 치어들은 조그마니까 다시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큰 놈들은 이게 구멍이 워낙 작다 보니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좀 더 개선할 부분은 그 여기에 이 칸막이가 또 근데 이 안에 치어가 들어가는데 치어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또 물고기의 그 치어의 몸집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못 나오는 수가 생겨요. 그런 거는 좀 더 제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머지는 네, 자유롭게 의견을 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옆으로 가는 거니까 좀 이렇게 벽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 갈 수 있게끔 모서리 쪽에도 틈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약간 고정의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이게 벽벽에 홈을 따라서 이걸 넣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터 갈 때처럼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럼 옆에 있는 벽벽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거는 고정하는 문제인데 약간 고정에 애로사항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원래 취지를 더 좋게 살릴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그 아이디어대로 계속 갈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면서 친구들의 아이디어 뭐 그런 거를 부차적으로 좀 더 집어넣을 예정이고요. 생각에 생각을 더하면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됩니다. 만약 혼자였다면 포기했거나 한계에 부딪혔을 상황도 이렇게 함께함으로써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운영했던 영화사인 픽사 본사 중앙홀에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만나 서로의 대화 속에서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공간이 픽사를 세계 최고의 창의력 집단으로 변신시킨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층 뜨거워지고 있는 토론장. 무한 상상실은 상상력에 불을 지피는 아이디어 충전소입니다. 단순한 이미지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살에 살을 덧붙여 비로소 제품으로 탄생하게 될 마지막 단계. 상상공작실은 이러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외에도 일반인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같은 과 친구한테 소개를 받고 왔게 됐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졸업 작품에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외부에서 맡기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여기 이제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학생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입체 영상을 출력할 예정인데요. 3D 프린터는 컴퓨터 파일로 된 입체 설계도만 있으면 컵이나 장식품 등 입체로 된 구조물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재료를 잘라내거나 형태를 만들어서 주조할 필요가 없고요. 매번 똑같은 물품을 찍어내는 일반 공장과는 달리 새로운 디자인을 프린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 공작실을 찾은 학생이 있는데요. 졸전 준비 중인데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서 졸전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여기를 견학을 한번 왔었고, 그래서 레이저 커팅하는 걸 보고 필요한 친구들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는 게 이제 목재 레이저 커팅하는 거라서 필요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레이저 절단기는 다양하고 복잡한 도안을 비교적 쉽고 깔끔하게 절단할 수 있는 장비로 금속, 목재, 세라믹, 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의 공정이 가능하고요. 절단 형상도 거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확대경으로 태양광선의 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태양광선 대신 레이저 빔을 사용해 재료를 가열하는 방식이 바탕이 되어 여기에 절단한 재료에 따라 탄산가스 레이저, 산소, 질소 등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처음 사용해봤는데요. 목재에 저렇게 세밀하고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좀 학생 입장으로 되게 이런 데 알아보고 하려면 되게 가격도 비싸고 아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이런 걸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새겨지는 작품. 약 1시간 만에 완성. 도안 그대로 깜찍한 캐릭터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동료들의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아이디어를 그 아이디어로부터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좋았어요. 시제품을 제작하려면은 발명 대회에서 1차 합격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후에도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주를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돈도 만만치 않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그냥 바로 딱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고 만드는 것도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더욱 좋은 것 같아요. 상상한 대로 설계하고 상상한 대로 만든다. 단순하게 시작했던 생각의 씨앗이 발명품이 되고 더 나아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소중한 우리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보세요. 온 가족이 함께 먹는 따뜻한 한 끼.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가족들과 밥상 앞에 모이시나요? 밥상은 소통의 공간, 교육의 공간, 그리고 행복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식습관은 상상력과 창의력의 성장 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똑똑해지는 밥상머리 교육,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의 모든 것을 제가 오늘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삼시세끼를 챙기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생활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소중한 것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찾아보시죠.
식생활 교육의 모든 것, 전국의 관련 교육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3 식생활교육 박람회,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식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본 박람회는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바른 식문화를 구현하고자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밥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눈으로 보고 먹고 만져보며 오감으로 식생활 속에 깃든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주제는 행복한 밥상 식생활 교육으로 주제를 설정해서 온 국민들이 식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식생활 교육 박람회의 다양한 테마 체험들을 살펴볼까요? 밥상 위에 올라가는 모든 식재료는 자연에서 찾을 수 있죠. 밥상 교육의 기본은 바로 살아 숨쉬는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식재료의 생산지와 생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저쪽에 아이들이 모여 있거든요. 저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체험관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텃밭. 이곳에서 초록의 새싹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텃밭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귀를 기울여 볼까요? 오늘은 씨앗을 심어볼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종류는 이렇게 다양해요. 색깔하며 크기하며 다 달라요. 이렇게 땅에서 뿌리가 나와요. 이렇게 자라서 이제 새싹이 이렇게 나게 돼요. 콩이 느낌이 어때요? 부드러워요? 콩을 만져보며 식물의 한사리를 배우고 직접 흙에 심어보는 아이들. 식재료로서 콩은 다양하게 사용되죠. 콩을 싫어하거나 밥에서 골라낸 적이 있던 아이들은 이 식재료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이해하며 콩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콩이 자라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 햇빛, 하나 더. 공기, 공기, 온도, 흙, 식재료는 공장에서 찍어내듯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자연의 생명력과 키우는 사람의 정성으로 키워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결실이라는 사실. 이렇게 아이들은 조금씩 식재료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씨앗을 보니까 빨리 키우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씨앗이 자라는 거 봤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조금 물에 불어있는 것 같기도 해서 뭔가 안에 뭔가 막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좀 막 다루면 안 되고 살짝 조심히 다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또 다른 체험 부스를 찾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채소 그림들. 이곳은 우리가 평소 먹는 채소의 종류와 그동안 몰랐던 채소의 이름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벽면을 둘러보다 발견한 낯선 이름, 남새와 푸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름에 맞는 채소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았는데요.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곳에서 남새와 푸새를 배울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 남새와 푸새는 어떤 의미죠?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남새와 푸새는 우리 옛말이에요. 남새는 들이나 밭에서 키운 나무를 의미하고요. 푸새는 산이나 들에서 직접 채취할 수 있는 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밥상 위에 올라오는 채소들.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는 남새와 푸새, 즉 사람이 밭에서 키워내는 것과 산과 들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새인 재배나물의 종류로는 시금치, 우엉, 봄동, 보리순 등이 있고요.
푸세인 산나물의 종류는 고사리, 곰치, 두릅, 취나물 등이 있습니다. 육류 위주로 변해가고 있는 현대인의 식단에서 채소는 꼭 필요한 요소인데요. 이번에 배운 남새와 푸세를 골고루 먹어야 건강을 챙길 수 있겠죠. 이번엔 한국인의 밥상에 꼭 필요한 식재료, 쌀에 대해 알아볼까요? 벼의 열매, 벽시의 겉껍질을 벗겨내면 현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 쌀은 현미를 도정한 것인데요. 현미의 피부를 9번 깎아낸 것이 9분도미, 5번 깎아낸 것을 5분도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정한 백미는 현미가 가지고 있던 씨눈과 속껍질이 없고 씨점만 남은 것이죠. 그렇다면 백미와 현미는 구조 외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직접 두 쌀의 맛을 비교해봤습니다. 집에서 먹는 하얀 쌀밥이랑 여기서 먹은 현미밥이랑 어떤 게 더 맛있어요? 현미요. 왜 현미가 더 맛있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맛있어요. 현미밥이 더 달아요. 아이들이 하도 맛있다길래 저도 안 먹어볼 수 없었는데요. 현미밥은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현미밥은요, 일반 백미보다 도정이 덜 된 상태여서 꼭꼭 씹어 먹어야 쌀겨와 쌀눈에 있는 영양소가 충분히 섭취될 수 있대요. 지금까지 식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엔 맛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연 고유의 맛.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재료의 맛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맛은 어디서 오나요? 맛은 어디서 오나? 우리 그 일반적으로 집에서 먹는 음식은 맛있다, 맛없다만 얘기하잖아요. 이거 되게 맛있다, 감칠맛 난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맛들은 어디서 오는 건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되게 그 화학 제품으로 많이 만드는 게 많잖아요. 뭐 MSG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맛들을 내는 것은 사실 전통적으로 만들 때는 우리 선조들이 썼을 때는 이런 걸 썼다는 거죠. 조청은 뭘로 만들어요? 식용과 학생. 설탕, 쌀. 이거 엿기름은 보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뇌를 춤추게 한다고 하는 레시틴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보리에 물을 붓고 싹을 내어 말린 엿기름. 엿기름은 예부터 지금까지 엿이나 식혜를 만들 때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많이 졸이면 달콤한 조청이 됩니다. 맛있는데요? 좋아하잖아, 다. 식재료에서 나오는 다양하고도 진한 맛에 표정이 시시각각 변하는데요. 지금 맛보는 자연의 오미, 그 재료를 살펴보면 쓴맛은 도라지와 쑥, 신맛은 레몬, 단맛은 조청, 짠맛은 소금과 간장, 그리고 마지막 감칠맛은 바로 이것, 다시마입니다.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쓰는 건데 감칠맛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마 우린물을 먹어봤는데요. 약간 뭐 밍밍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자, 이거 먹어보세요. 이게 이거 좀 짭조름하니. 식욕을 돋우는 좋은 맛이라는 의미의 감칠맛은 한 가지 재료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는데요. 다시마 우린물에 간장을 조금 섞으니 진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운맛은 맛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극을 시키는 맛이지 그거는 맛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청이 엿기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새로 알았고 엿기름이 보리로 만들어지는 것도 새로 알아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쑥이 여성한테 좋다고 그러는데 많이 먹어야겠어요. 아이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또 다른 체험 부스를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 수북히 쌓여있는 푸르스름한 것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정체는 먹기 좋게 잘라놓은 여러 가지 채소들이었는데요.
자극에 강한 음식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채소와 별로 친해 보이진 않죠. 하지만 이곳에선 채소와 친해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 종이가 가리키는 데만큼 눈이 와야 되거든. 자신이 먹고 싶은 채소들을 골라 저울 위에 올려놓는 아이들. 저울의 눈금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표시된 부분까지 채소를 올려야 하는데요. 아이들의 채소 하루 권장량 200g을 눈으로 확인한 친구들은 건강을 위해 이만큼의 채소를 먹어야 하고 그만큼 채소가 밥상 위에 중요한 식재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채 중에 뭐가 제일 먹고 싶어? 채소의 중요성을 알고 나니 먹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이들은 스스로 고른 채소를 꺼리지 않고 입에 쏙 넣습니다. 어때? 당근 맛있어? 난 파프리카? 파프리카 먹을 수 있을까? 이거요 먹고 도전? 도전. 당근 먹고 나셔. 다 먹고 나서 채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니 우리 친구들의 식습관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무심코 먹던 밥상 위의 식재료들을 재발견할 수 있는 체험들. 아이들은 보고 느끼고 먹어보며 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녹아있는 과학 정보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아는 만큼 보며 그만큼 생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이렇게 조금씩 생겨나는 것이겠죠. 네, 저희가 생각하던 것 말고 저희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생활에서 이런 음식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득이 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지인한테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실생활에서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을 다시 새롭게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새로운 뭔가 인식을 바꾸는 것 같아서 좀 더 가치 있게 제 삶이 앞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맨날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입맛에 비해서 우리의 이렇게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걸 먹어보니까 색다른 체험이었고 앞으로도 인스턴트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꼭 우선되어야 하는 교육은 식생활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몸과 정신이 맑은 아이들에게서 우리의 빛나는 미래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 먹고 똑똑하게 먹고 건강해지세요. 교과서 속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재미있는 실험으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빛의 반사와 굴절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실험을 함께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겉보기에 얕아 보이는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예상보다 깊어 놀란 적이 있나요? 이것은 빛이 물을 통과하며 굴절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빛의 굴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빛은 다른 매질을 만나면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나아가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빛의 굴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굴절은 매질이 다르면 그 속에서의 빛의 속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농도가 다른 여러 가지 매질을 이용해서 빛의 굴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농도를 통해 빛의 굴절을 알아보자.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증류수, 메스 실린더, 설탕, 레이저 포인터, 그리고 슬라이드 글라스입니다. 프리즘 만들기. 슬라이드 글라스 3장을 투명 테이프로 연결해서 삼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그 다음 프리즘의 한쪽 모서리에 균일하게 접착제를 발라 고정해주세요. 드라이어를
이용해 접착제를 완전히 굳혀줍니다. 한쪽 모서리가 완전히 고정되면 다른 쪽 모서리도 같은 방법으로 접착제를 발라주세요. 이제 완성된 프리즘을 새로운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세우고 고정합니다. 이제 설탕물을 만들 차례인데요. 전자저울을 이용해 설탕 5g을 측정한 후 비커에 부어주세요. (10g의) 설탕과 (20g의) 설탕을 측정하고 각각의 비커에 부어줍니다. 이번에는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 증류수를 측정하는데요. 증류수는 동일하게 50ml로 맞춰주세요. 설탕이 들어있는 각각의 비커에 메스 실린더로 측정한 증류수를 부어줍니다. 이제 설탕과 증류수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유리막대로 저어주세요. 농도가 0%, 5%, 10%, 그리고 20%의 설탕물이 완성됐습니다. 프리즘에 맞게 레이저 포인터를 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투명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바닥에 놓인 하드보드지에 프리즘을 올리고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 레이저 포인터와 유리면 사이의 각도, 그리고 프리즘과 하드보드지 사이의 거리를 조절합니다. 프리즘에 농도가 다른 설탕물을 넣고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해 빛의 굴절을 확인합니다. 벽면에 부착된 종이에 레이저 포인터를 쏘아 빛의 위치를 표시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다른 농도의 설탕물도 레이저 포인터를 쏜 후 빛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농도에 따라 빛의 위치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체, 액체, 기체의 순서로 빛의 굴절 각도가 달라집니다. 물질을 이루는 분자의 분포에 따라 빛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설탕물의 농도는 물의 입자 사이로 들어간 설탕 분자로 결정되는데요. 설탕물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빛의 진행이 어려워지고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굴절률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페르마의 원리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의 수학자인 페르마는 빛이 공간의 두 지점 사이를 지나갈 때 그 주변에 무수히 많은 경로들 중에서 최소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따른다고 정의했는데요. 빛의 굴절 법칙은 이 페르마의 원리를 통해 검증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물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망원경. 이 망원경에도 빛의 굴절이 적용되는데요.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빛의 굴절을 이용한 망원경을 만들어 보자. 실험에는 크기가 다른 볼록 렌즈와 골판지, 그리고 양면 테이프 등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를 이용해 골판지의 폭을 30cm로 맞추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주세요. 골판지 끝부분에서 1cm 안쪽에 큰 볼록 렌즈를 고정할 수 있는 홈을 만들어주는데요. 홈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면 렌즈가 쉽게 고정될 수 있겠죠? 이제 큰 볼록 렌즈를 고정 홈에 끼운 채로 골판지를 두세 바퀴 감아줍니다. 골판지가 풀리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완성된 것이 망원경의 대물렌즈 경통입니다.
또 다른 골판지를 자를 텐데요. 이번에는 25cm의 폭만 남기고 잘라줍니다. 작은 볼록 렌즈를 홈에 끼우고 골판지를 감아준 후 테이프를 이용해 잘 마무리해주세요. 저반 렌즈 경통도 완성됐습니다. 남은 골판지 모서리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인 후 저반 렌즈에 감아줍니다. 이때 저반 렌즈 경통이 대물 렌즈 경통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골판지의 두께를 조절해주세요. 드디어 망원경 완성! 이제 두 경통의 거리를 조절해서 사물을 관찰해 볼까요? 작게 보이던 글씨가 크게 확대되어 보이는 것이 보이시나요? 망원경의 사물이 확대되는 것은 이 두 개의 렌즈 때문인데요. 크기가 다른 볼록 렌즈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망원경은 빛을 모아 사물을 확대해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망원경으로 물체를 보았을 때 크게 보이는 이유는 망원경의 결상 기능과 확대 기능 때문입니다. 결상 기능은 대물 렌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먼 곳에 있는 물체가 상으로 맺히게 하는 역할을 하죠. 또 저반 렌즈는 맺힌 상을 크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통해 사물을 볼 때 두 렌즈 사이를 조절하면 확대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이용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것도 빛의 굴절 원리를 응용한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빛의 굴절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빛의 굴절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